눈길을 끄는 게 책 소개 중에 이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순전히 최순실 때문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최순실 씨가 그 특검에 나가면서 수위를 입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그렇죠. 아,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 여성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국정농단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놓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예. 네, 저는 바로 오버랩이 된 게 제 대학 4년 선배였던 천영철 씨가 저랑 같이 이제 그때 긴급조치로 79년도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서울지검 서울지법 지방법원 그 마당에서 민주주의 만세, 독재 타도 외치다가 입을 틀어막혔거든요. 교도관한테. 그 장면이 바로 오버랩. 바로 오버랩 되면서 4년 전에 다 쓰고 묻어뒀던 그 원고를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다 썼는데 왜 묻어뒀어요? 그건 또 사연이 있는데요. 조정래 선생님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순간 이거 영천이에 대해서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다 써놓고 출판 바로 일부 직전에 조정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절대 내면 안 된다. 왜요? 완전히 제주올레는 후원으로 지금 유지되는 조직인 거예요. 조정래 선생님이 다 아시는데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줘서 저희들 사무국을 운영하고 길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뻔히 아시는 선생님이 서명숙 이사장 지금 미쳤냐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후원이 다 끊긴다고 그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몇 달 뒤에 직후인데. 예, 그해 가을에 내려 했거든요. 이런 책 그러니까 이제 유신 독재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제주 올레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주 올레길도 망한다. 네. 모든 후원이 끊길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얘기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좀 약간 높아심 아니신가. 또 옛날 시대를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고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갖고 탄압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다음날 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분이 이제 보신 거죠. 있으신 거죠.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막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책을 안 내길 다행이었다. 네. 그랬으면 진짜 길이 없어졌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선배가 저희 4년 선배 고대 그 신방과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네요. 완전히 100% 실화예요. 이름도요? 이름도 그럼 소설이 아니잖아요. 넌픽션 소설인 거죠. 넌픽션? 근데 소설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넌픽션 에세이로 냈는데 내용이 워낙 소설적이어서 그러니까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상상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 게이트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극적인데 저희 사건도 굉장히 저는 기억을 못 살린 거 있을지언정 기억 그대로 썼어요. 새로 만들어낸 출판사에서 보다가 이거는 너무 소설적이라 그냥 소설로 가도 되겠다. 출판사에서는 에세이로 등록을 했는데 기자들이 쓰는 기자들 평론가들이 소설로 착각해서 소설로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근데 완전 실화예요. 네. 이게 소설이 아니군요. 네. 영천이라는 천영철이라는 하나의 실존 인물. 지금도 실존 인물이죠. 다만 저랑 같이 그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와의 그 대학 시절에 2년 그다음 우리 여자 감방 얘기, 여자 감옥 교도소 얘기 이거를 최순실을 보면서 그래 교도소가 진짜 어떤 건지 보여주마 하는 심정으로 교도소 장면을 더 보강하고 저희들이 지냈던 성동구치소 생활 그다음 31일 동안의 불법 감금 지금도 어디에 끌려갔었는지 모르는 한 달하고도 하루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고문,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와서 쓴 이유는 사실 그 언니가 너무 불행하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다 지나간 세월로 그냥 묻어두고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기억의 강물 위로. 근데 그 선배가 9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02년 대선이 있는 해였죠.
엄청 큰 교통사고를 내서 두 눈이 실명이 됐고 그다음 기억의 상당 부분 잃어버렸어요. 아하. 지금 한 서너 살 정도의 기억력.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갔다 온 건 기억하는데 저희가 감옥 간 건 또 기억을 못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억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언니를 돕기 위해서 또 그 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언니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청춘도 있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랑 겨우 한 살 나이 차이. 그 시대를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네,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그 언니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냈으면은 네네. 큰일 난다고 하는 조선호 선생의 네. 조언. 말림이 없었다면은 네네. 지금 제자올레길도 다 망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을 테고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텐데 이제 잊고 있다가 최순실 씨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치는 걸 보자. 네. 민주주의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농단했잖아요. 국정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 영촌리 1000명의 영촌리 10,000명의 영촌리 그런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투어까지 돼가면서 조금씩 진전시켜낸 민주주의의 그 수혜는 혼자 다 지금 잊고 있잖아요. 네. 온갖 절차적인 걸 요구하고 정말 분하셨군요, 한마디로. 네. 정말. 그래서 다시 4년 전에 멈췄던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고 에세이를 냈는데 기자들이 읽다가 이건 소설이구만 하고 소설로 분류를 해버렸군요. 한두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소설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넌픽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소설이라는 장르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가미됐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혀 단 1%도 사실을 누락시킨 건 있어도 사실이 아닌 걸 쓴 건 없어요. 오히려 다 못 담아왔지. 네. 제 기억이요. 예. 자, 그런 책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사서 읽어보세요. 사서 읽어보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AS고요. 네. 예. 기왕 모신 김에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이제 궁금증인데요, 제가. 네.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겁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후보자 제가 이제 계속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송부 네, 그렇겠죠. 요청한다고. 그럼 뭐 대략 4, 5일 이내에 임명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논란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가 지금은 이제 긍정적 여론으로 바뀌어갔는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가 장관 후보로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무부 내에서도 외교부 내에서도 외교부 장관들 혹은 그 유엔 대사들. 네, 역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역대 외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전부 지지 선언을 했고 심지어 외교부 노동조합도 지지 선언을 했고. 저희도 그거 다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후보는 유독 이런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여성계에서도 또 언론과 국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네, 저도 거기 이름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름을 올렸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왜 이 여성 후보 장관 후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제주 올레길을 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내려간 지가 10년인데 그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딱 2번밖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여성 후보지만 우리 여성계는 반대한다라는 그거를 대선 일주일 전에 한번 낸 때 제가 동참했었고 요번에 강경화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한 번은 반대한다는 한 번은 지지한다는 그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여성 후보인 걸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번에는 자격이 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빅딜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자격이 있는 후보가 여성계에서는 왜 이때까지 여성 후보들이 낙마할
낙마할 위험에 처한 적이 많았잖아요. 실제 낙마한 적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다가 왜 하필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너무나 충분히 자격이 있는 데다가 지금 잘못하면은 한 명이라도 낙마를 시키려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런 어떤 정치적 구도 안에서 자칫하면 희생양이 될 거라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 심증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네. 뭐 보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하겠는데 네. 그걸 훨씬 넘어서는 자질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게 이런 정쟁 가운데서 혹시 이 후보가 아깝게 낙마할까 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까?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이 강경화 후보를 얼굴마담 뭐 자격이 없는데 네. 이 정부의 뭐 여성 그 우대 정책에 얼굴마담으로 네. 했다는 얘기에 굉장히 붕괴하는데 얼굴마담 얘기는 정말이지 자한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니 정말로 자격이 없는 여객선 선장보다도 배 자체를 몰면 안 되는 박근혜 씨를 18년이나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폐되다시피 살던 그분을 단지 TK 어떤 정서 그다음에 박정희 향수를 생각하는 향수를 가진 노년층을 의식해서 정치권을 불러내서 얼굴마담으로 선거 때마다 오로지 악수와 인사로 표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그다음에 인데 어떻게 한나라당인데. 이 인사를 네. 얼굴마담이라고 공격할 네. 수 있느냐. 얼굴마담 정치를 내내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이 얼굴마담도 아니고 능력으로 유엔에 가서 유엔의 사무총장이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그리고 역대 유엔에서 다들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외교의 가장 무대인 유엔에서 이미 능력이 검증되고 시험되고 단련된 그런 사람을 얼굴마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계 후한무치한 일이죠. 특히 어필하는 대목이 어디였죠? 여성계라고 하는 여성이어서 태어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계가 특정 여성 장관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낸 적은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뭐가 어필하는 것일까 계속 궁금한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또 지지 선언하는 것은 외교부 노조한테 들어봤거든요. 외교부가 순혈주의에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와서 개혁을 해 주길 바라고 뭐 이런 기대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전례가 없는 분야에서 자꾸 지지선이 나오니까 저는 이해하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여성계에 어필한 대목이 어딘가요? 이 후보가? 사실은 이분이 여성계랑 어떠한 국내에 많은 그 연고가 없어요. 주로 해외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활동을 했고 외교 분야에서 또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 여성이라는 시선과 여성이라는 조직,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를 크게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섰죠? 저희들이 나선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자질을 봤다. 네, 그 자질 때문이죠. 근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된다 오히려 거꾸로. 예,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되고 아니 전 그 말도 정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객선 선장이면 몰라도 군 항공모함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성역할적인 편견이 밑에 깔려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경화 후보에 대한 공격이 단순히 자질이나 혹은 뭐 자격에 대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려 있는 인식이 공격의 인식이 여성이어서 오히려 더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여성의 경우에 외교나 국방이나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시선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 프레임, 그런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 여성한테 왜 군 항공모함 함장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요. 국방 통수권자도 시켰잖아요. 박근혜 그렇네요. 엄청 배를 몰아도 안 되는 사람을 통수권자까지 시켜놓고서는. 네. 그렇게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항공모함 안 된다. 군을 남자가 가야 된다. 그 자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까지 시켜놓고 무슨 얘기냐. 그럼요. 그쪽에서는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국방장관, 뭐 유럽에서는 국방장관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이제는. 많이 하잖아요. 항공모함 모는 정도가 아니라 항공모함을 모는 함장 위에 국방장관이 여성이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공세 속에서 이것은 여성이라서 더욱 공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여성계하고는 연고가 없지만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럼요. 그 안에 여성이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못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걸 발견하신 거군요. 그럼요. 우리 여성들은 그 지점을 읽죠. 이건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계하고 연고가 없는 의미로 해외에 계속 있었지만 이건 부당하다라고 네. 그렇게 느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계가 나온 것이다. 저는 이 강경화 그 후보가 기본적으로 여성 플러스 국내에 계속 머물질 않았기 때문에 방어해줄 그 인맥이 연고도 없어서. 없고 인맥도 예. 없고 학벌도 없고 네. 뭐. 근데 그런 나이도 사람이야말로 없고. 개혁과 이 외무부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외교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남자들은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민하게 다가온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외교부하고 여성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외교부에서 어떤 국가, 강대 국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교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시선은 여성적인 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행 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해외 교포들이 그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서비스에 불만이 참 많거든요. 네. 거의 VIP 외교만 하잖아요. 저기 접대만 하잖아요. 한국에서 높은 분들 오는 거에만 시선을 곤두세우고 있고 정작 자국민 보호하는 데는 되게 불만이 많죠. 예. 예. 좀 여권 소홀해서. 재발행 정도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사실은 자국민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여행 많이 다녀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느끼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네네. 기대 같은 거. 자, 오늘은 원래 소설책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AS가 소설 아닌 소설이 네. 아니고 에세이. 네. 소설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실화. 네. 완벽한 실화. 네네. 그리고 지금 서명숙 선생님의 자전적 내용도 들어있기는 당연히 등장인물로. 네, 저도 같이 감옥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언니를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제 얘기가 시줄 날줄로 같이 들어가 있죠. 네.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네, 거의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그 언니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냈으면은 네네. 큰일 난다고 하는 조선호 선생의 네. 조언. 말림이 없었다면은 네네. 지금 제자 올레길도 다 망했고 망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을 테고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텐데 이제 잊고 있다가 최순실 씨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외치는 걸 보자. 네. 민주주의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농단했잖아요. 국정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 영초 언니 1000명의 영초 언니 10,000명의 영초 언니 그런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투어까지 돼가면서 조금씩 진전시켜낸 민주주의의 그 수혜는 혼자 다 지금 입고 있잖아요. 네. 온갖 절차적인 걸 요구하고 정말 분하셨군요 한마디로. 네. 정말. 그래서 다시 4년 전에 멈췄던 작업을 마무리해야 요번에, 되겠다고 하고 에세이를 냈는데 기자들이 읽다가 이건 소설이구만 하고 소설로 분류를 해버렸군요. 한두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소설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넌픽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소설이라는 장르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의 그 대학 시절에 2년 그다음 우리 여자 감방 얘기, 여자 감옥 교도소 얘기 이거를 최순실을 보면서 그래 교도소가 진짜 어떤 건지 보여주마 하는 심정으로 교도소 장면을 더 보강하고 저희들이 지냈던 성동구치소 생활 그다음 31일 동안의 불법 감금 지금도 어디에 끌려갔었는지 모르는 한 달하고도 하루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고문,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와서 쓴 이유는 사실 그 언니가 너무 불행하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다 지나간 세월로 그냥 묻어두고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기억의 강물 위로. 근데 그 선배가 9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02년 대선이 있는 해였죠. 엄청 큰 교통사고를 내서 두 눈이 실명이 됐고 그다음 기억의 상당 부분 잃어버렸어요. 아하. 지금 한 3-4살 정도의 기억력.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갔다 온 건 기억하는데 저희가 감옥 간 건 또 기억을 못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억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언니를 돕기 위해서
또 그 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언니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 이런 청춘도 있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랑 겨우 1살 나이 차이. 그 시절. 막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책을 안 내길 다행이었다. 네. 그랬으면 진짜 길이 없어졌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선배가 저희 4년 선배 고대 그 신방과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네요. 완전히 100% 실화예요. 이름도요? 이름도 그럼 소설이 아니잖아요. 넌픽션 소설인 거죠. 넌픽션? 근데 소설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넌픽션 에세이로 냈는데 네. 내용이 워낙 소설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상상보다 더 극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 게이트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극적인데 네. 저희 사건도 굉장히 저는 기억을 못 살린 거 있을지언정 기억 그대로를 썼어요. 새로 만들어낸 출판사에서 보다가 네. 이거는 너무 소설적이라 그냥 소설로 가도 되겠다. 출판사에서는 에세이로 등록을 했는데 기자들이 쓰는 기자들 평론가들이 소설로 착각해서 소설로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근데 완전 실화예요. 네. 이게 소설이 아니군요. 네네. 영천이라는 천영철이라는 하나의 실존 인물. 지금도 실존 인물이죠. 다만 저랑 같이 그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언니의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다 써놓고 출판 바로 일부 직전에 조정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절대 내면 안 된다. 왜요? 완전히 제주올레는 후원으로 지금 유지되는 조직인 거예요. 조정래 선생님이 다 아시는데 저희들이 입장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줘서 저희들 사무국을 운영하고 길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뻔히 아시는 선생님이 서명숙 이사장 지금 미쳤냐고. 그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후원이 다 끊긴다고 그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몇 달 뒤에 직후인데. 예, 그해 가을에 내려 했거든요. 이런 책 그러니까 이제 유신 독재에 관한 책을 이렇게 내버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제주 올레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주 올레길도 망한다. 네. 모든 후원이 끊길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얘기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좀 약간 높아심 아니신가. 또 옛날 시대를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고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갖고 탄압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다음날 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분이 이제 보신 거죠. 있으신 거죠.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길을 끄는 게 책 소개 중에 이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순전히 최순실 때문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최순실 씨가 그 특검에 나가면서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그렇죠.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 여성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국정농단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놓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바로 오버랩이 된 게 제 대학 4년 선배였던 천영철 씨가 저희랑 같이 이제 그때 긴급조치로 79년도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서울지검 서울지법 지방법원 그 마당에서 민주주의 만세, 독재 타도 외치다가 입을 틀어 막혔거든요. 교도관한테. 그 장면이 바로 오버랩 되면서 4년 전에 다 쓰고 묻어뒀던 그 원고를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다 썼는데 왜 묻어뒀어요? 그건 또 사연이 있는데요. 조정래 선생님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순간 이거 영천이에 대해서 쓰다만 글을